그 참으로 인생에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수많은 기회들을 뭐 제 본의 아니게 다 놓쳤어요. 본의 아니게 다 놓치고, 그리고 그게 운명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역사를 공부를 하고 그 인류 시원에 대해서 탐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하늘이 일부러 그렇게 조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지금 정치적인 성향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는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지금 현재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뭐, 한나라당 지지자도 아니에요. 저 정치적인 의도와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과거에는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였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이라고 안 부르고 저는 항상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를게요. 요 작품은 무슨 작품이냐면요. 1987년도에 이제 6.29 선언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 1980년도에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헌법을 통해 가지고 장충체육관에서 그 당선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7년 동안 단임으로 해가지고 7년 임기를 해가지고 그 87년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해가지고 직접 선거를 하기다. 국민의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그 선거 안 하고 직접 선거를 하겠다. 그걸 6.29 선언이잖아요. 그때 이제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 그리고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노태우가 3파전으로 해갖고 대규모 이제 군정 집회를 벌이면서 이제 대통령 유죄를 벌리죠. 저는 이제 당시에 김대중 선생님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건 보라매 공원에 갔던 거예요. 그 보라매 공원에 엄청난 그 군중이 모인 그거를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보라매 공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다가 작품을 못하고 있다가 1993년도에 이건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단추를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 청계천을 그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계천을 자주 나가요. 청계천이라든지 일지리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단추가 눈에 띄는 거예요. 야, 저 단추를 가지고 사람 얼굴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많은 민중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많은 모임들. 그래서 이제 여기 프랑카트, 요 제목이 황색바람인데, 여기 이제 노란색 바탕에 김대중이라고 써졌죠. 이렇게. 옆으로도 써졌고, 길게도 김대중이라고 써졌고, 기호 3번 김대중 이렇게. 이제 요거를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게 그 보라매 공원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라매 공원에서 이제 그 대중연설이 끝나고 나서 그게 서울시청까지 행진을 했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인 민중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걸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 그걸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단추를 발견한 거예요. 단추가 구멍이 4개 뚫렸는데, 마치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검정칠을 해버리면 사람 눈처럼 보여요. 이 단추 구멍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건 이제 베니다판에다가 단추를 붙인 거예요. 단추를 붙여서.
그래서 작품은 이게 1993년도에 했는데 97년도인가 대선이 언제 있었어요? 97년도인가 대선이 있었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는 대선이. 그때 이제 93년도에 작품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작품을 할 때, 이 작품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게 작품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이제 다른 작품 하나 더 보여주면서 합시다.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단추가 구멍이 원래 4개 뚫렸는데,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하나를 딱 막으니까 눈, 코, 입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거는 2개만 보이면은 눈처럼 보이고, 이렇게 2개를 남겨놓으면 눈처럼 보이고, 이렇게, 이렇게 3개를 남겨놓으면 눈, 코, 입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재밌어가지고 작품을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이거를 단추니까,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단추니까 롤러로 밀으면 이게 재밌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롤러로. 그래서 여기는 빨간 거를 롤러로 밀면 밑에는 색이 안 다잖아요. 요 위에 것만 딱 이렇게 자동적으로 딱 칠해질 수가 있잖아요. 롤러로 민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붓칠한 거고요. 붓칠한 거는 바닥까지 이렇게 색이 칠해지는데, 여기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모양을 했는데, 붓칠을 할 때는 바닥까지 이렇게 칠해지고, 롤러로 밀 때에는 바닥은 일체로 칠해지지 않고, 요 두께가 롤러로 민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cm 되는 두께의 이 롤러로 이걸 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롤러로 이렇게 밀다 보니까 여기 위에 부분만 이렇게 칠해지는 거죠. 위에 부분만 칠해지고, 요거는 밑에 부분은 안 칠해지는 거고, 이게 아주 재밌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이게 단추라는 거, 그게 입체, 작은 입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항상 포스트 모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 이제 제가 관심이 포스트 모던에 있어가지고, 모던의 평면성을 어떻게 현대성을 유지를 하면서, 현대성이라는 개념은 평면성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평면적이에요. 입체를 하면요, 그 현대적인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입체라는 거는. 평면만이 현대성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그 현대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현대성은 현대의 특징을 현대성이라고 그런다고, 모더니티라고 그런다고. 근데 모더니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평면이어야 해요. 왜냐하면은 입체라는 거는, 자, 왜 평면이어야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감을 볼 때 가까운 거는 근경, 중경, 원경이 있다고. 그런데 근경은 이게 직물적인 세계, 지금 여기는 말하는 거고, 중경은 조금 더 먼 세계, 지금으로부터 좀 더 먼 세계, 그러니까 좀 더 가까운 미래나 가까운 과거를 말하고, 원경은 훨씬 더 먼 미래와 먼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현대성이라는 모더니티라는 저 관심은 항상 모더니티에 있기 때문에, 모더니티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당시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자식, 여기 모든 작품은 시대의 자식이라고 말을 했듯이 바로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모더니티란 말은. 그게 바로 평면이라는 거예요. 그 평면에서 모더니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현대 미술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현대 미술은,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트 모던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더니티가 떨어져요. 그건 작품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예술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있는 미술 작품,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들 작품들이 거의 다 예술성이 무지무지하게 떨어지는 작품들이다. 키치 작품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 모더니티라는 게 뭔지, 그게 현대 해야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모더니티라는 게. 그 모더니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평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평면으로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그 평면성은 모더니즘의 특성이었어. 근데 모더니티를 유지를 하면서 평면성을 벗어나는 방법이 약간의 두께를 두는 거예요. 내가 그 약간의 두께 때문에 그게 지금 내가 그것을 찾아서 지금 헤매고 다니는 거야. 약간의 두께.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완벽한 모더니즘은 아닌데 거기서 약간 벗어나면서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이에요. 자, 현대 여러분들이 미술을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느냐, 미술을.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 일반 다른 학과 미대가 아닌 다른 학과를 위한 미술 강좌가 있었어요. 미술대학 내에 그 강좌를 여러 학생들이 들으러 왔어. 예를 들면 법대생도 들으러 오고 공대생도 서울대 공대생들도 들어오러 오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교양 과목으로서. 그 일반 그런 사람들, 그런 이제 일반 미대생들하고 섞어서 듣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담당했던 교수님이 이제 한운성 교수님 담당했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 미대를 아닌 여기 공대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이름을 쓰시오. 그랬더니 50% 이상의 사람들이 50%가 뭐야? 한 7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밀레를 적었어.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밀레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작품이에요. 그거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미술을 보는 능력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라고. 지금 밀레 그림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그림이라고. 그거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가 뭐 고어 치는데 고어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이라든지 초등학교 4학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그걸 알고는 들으셔야 해요. 지금 미술사에 있어서는요, 고어라든지 고어나 밀레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고 고어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림도 뭣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걸 뭘 알고 시작을 하시라고. 이제 현대 미술이 뭘 지향을 해야 하는지, 그게 모든 이치를 지향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미술과는 다른 이야기지만은 이 작품을 어떻게 전달을 해드릴까? 근데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게 97년 대선 때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때예요. KBS 방송국에서 이제 세 분을 각각 전담 PD가 맡아가지고 그 세 분의 이제 뭐 남대문 시장에 가서 뭐 상인들하고 뭐 하는 것도 하고 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 대선 프로그램을. 그런데 거기에 김대중 선생을 맡은 여기 PD가 제 친구의 부인이 맡았어요. 우연하게 KBS PD가 제 친구의 부인이 이제 그걸 맡게 돼가지고 이제 마치 기회가 된 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선생의 이제 홍보실장이 누구였냐면은 홍보팀장이 그 대선 홍보팀장이 그 김한길 의원이었어요. 김한길 의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김한길 의원과 이렇게 접촉이 되니까 제가 여기 요 친구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죠. 나 이 작품을 옛날 오래전부터 김대중 선생님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데 좀 연락이 안 될까? 뭐가 접근이 안 될까?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의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길 의원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김한길 의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네가 드리고 싶다는 그 작품을
국회의사당으로 가지고 와라, 김한길 의원 방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이 작품을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시했던 92년도하고 93년도 전시 도록을 한 개 가지고 갔죠. 가지고 가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거를 작품 김한길 의원 방에 가가지고 김한길 의원한테 이거를 전달을 했죠. 이 작품을.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김한길 의원이 이제 이 작품과 내 도록을 김대중 선생님한테 전달을 했어요. 이 작품을. 그랬는데 김대중 선생님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래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아주 기쁘다고, 이거 좋은 작품이라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게 대선을 5일 딱 5일 남았었어요, 대선이.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나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거야. 김대중 선생이 직접 나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김한길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나를 직접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유치원에 차량 운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미리 이제 다른 대리기사를 구해놓고 다음날 새벽에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시간쯤에 전화가 왔더라고, 김한길 의원한테. 아, 김대중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집에를 못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일산 집에를. 그래갖고 그 약속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대통령과 뭔가 인연이 단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미술에서 스타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이 그냥 막 엄청난,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면 노태우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과 어떤 친분 관계를, 조금이라도 친분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우리나라의 갑부가 됐고, 이렇게 화가가, 그런 사람들이 천지다고. 근데 나는 그런 데에 전혀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전혀 어떤 것을. 그래서 나는 김대중 선생님이 나하고 직접적인 나를 계속 만나고 싶어 했었는데, 나는 일부러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혹시나 그분한테 누가 될까 봐서. 내가. 그래서 이제 일부러 연락도 안 하고 모든 게 이제 정권이 끝날 때까지 연락이 안 됐죠. 저는 연락이 안 됐는데, 사실은 김대중 선생님이 제 작품과 제 카탈로그를 보고, 지금 한류 있잖아요. 한류 시작을 누가 하신 줄 아세요?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거예요. 한류라는 게. 본격적으로 정부가 문화를, 문화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문화 대국으로 만들겠다. 그 정책을 누가 이게 발상을 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헌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작품이 엄청난 감동을 줬거든, 김대중 선생님한테. 바로 이 작품이에요. 아마 여기 어딘가 거기 김대중 선생님 댁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오늘은 이만 합시다.